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무너지고 있던 그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400여 년 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의 회복 탄력성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전투 중 판옥선이 부서지고 패배의 여운이 짙었던 그날, 장군의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번번이 밀리거나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으면 마치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주위 시선에 대한 두려움, 성공과 실패가 단 하나의 결과로만 평가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지치고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한가운데에서 이순신 장군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다시 전열을 정비했고 연전연승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세 가지 원칙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실패의 기록을 남겨라. 장군은 모함으로 인해 파직되고 백의종군 중이었던 1597년 그의 후임이었던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전멸하다시피 대패한 직후 밤새도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배가 좌초된 원인은 무엇인가? 부대의 사기가 꺾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감정과 사실을 일기장에 낱낱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감정 배출부가 아닙니다. 실패의 순간을 제대로 확인하고 기록함으로써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고객을 놓친 뒤 우리는 빠르게 잊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똑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둘째, 객관적 분석으로 원인을 파악하라. 감정에 휩싸인 채 왜 내가, 왜 우리 팀이 이런 말만 되뇌인다면 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은 일기장을 근거로 부대 지휘관들과 회의를 열고 어제의 전투 상황을 수치와 도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판옥선과 판옥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기동성이 떨어진 점, 바람과 조류를 고려하지 않은 출격 타이밍, 타기가 무너진 장병들에게 주어진 보급량의 불균형까지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책임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실패 뒤 회의록과 로그 데이터를 꺼내 어떤 지표가 떨어졌고 어떤 프로세스가 병목이었는지 숫자와 팩트로 재구성해야만 다음 전략이 보입니다. 셋째, 실행으로 답습을 끊어라. 분석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장군은 곧바로 수군선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적의 화공에 강하도록 철갑판을 보강했고 노길이와 배바닥 곡선을 조정해 조류에 맞게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개선된 거북선을 직접 시험 운항하며 이 배가 최전선에서 통할 것인가를 몸소 검증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전략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즉시 수정 과정을 반복했기에 그는 하루 만에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행동 없는 계획은 말뿐인 꿈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혹은 학습 플랜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며 피드백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야만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 기록, 분석, 실행은 어느 조직, 어느 개인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천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칠천량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순신 장군 본인과 조선 수군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기록. 칠천량해전 직후 장군의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붓이 찍힌 종이 위에는 적의 배가 북서쪽 파도가 높은 지점을 노렸다. 우리 수군은 보급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었다. 처럼 사실과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군은 감정적 격앙 상태에서도 팩트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바로 우리 배의 취약점이 명확해졌고 장수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술을 짤 수 있었습니다. 2단계 분석. 이순신 장군은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수군 지휘관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긋고 이 구간에서 파도가 가장 높다. 이 틈새로 기동해야 유리하다며 시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장수들은 자신이 맡은 함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했고 이후 전투에서 거북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단계 실행 및 검증. 새롭게 개선된 모든 수군선들은 거센 파도 속에서 수차례 시험 운항을 거쳤습니다. 장군은 직접 항해에 참여해 노 길이를 한자 더 늘려라, 후방 포탑 각도를 5도 조절하라 등 현장에서 현무를 확인하면서 개선 사항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주군선의 완성도는 높아졌고 결전의 날 단숨에 적 함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현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3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IT 기업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영우 차장은 실패한 프로젝트 브리핑 회의록과 매 시간 단위 로그를 모두 분석하고 기록하여 팀원들과 함께 버그 원인과 배포 지연 원인을 도출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마감 일정을 지킬 수 있었고 이후 9개월 동안 아무런 장애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박인수 대표는 초기 투자 제안서가 거절된 뒤 감정 일기 작성.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했는가? 팀 리뷰에서 투자 심사위원 피드백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수정. 새로운 IR 자료를 3주 만에 완성해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수능 준비생 하수빈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과 오답 노트를 꼼꼼히 기록하고 과목별 취약 단원, 시간 배분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하루 단위로 학습 플랜을 실행하여 6개월 만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록 분석 실행의 사이클만 확실히 지킨다면 어떤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기록하라. 둘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라. 셋째, 계획을 실행하고 검증하라. 이 3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하며 여러분도 이순신 장군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만의 실패 극복 스토리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